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화학 시간을 함께할 페이커가 닮으려고 노력한 얼굴 심효익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어가 원자를 바라보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자껍질, 주양자수, 에너지 준위 모두들 기억나죠? 선생님은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 러시아에서 구매한 마트료시카라는 인형입니다. 큰 인형 안에 이렇게 작은 인형이 숨어 있는 구조인데요. 선생님 손을 비교하면 상당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어 원자 모형이랑 연관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싱크비 돋는 창의력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제안을 통해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과연 수소 원자 모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수소선 스펙트럼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화학 세계로 입덕해 볼까요? 자, 보어는 아주 대담한 제안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합니다. 어떤 것을 제안하느냐? 전자가 만약에 같은 궤도에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지 않는데? 라고 했더니 바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라고 하니까 바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주먹구구식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렇죠.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만 흡수하고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전자기하학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였을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는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주양자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제일 안정한 상태와 그렇지 못한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PC방에서 게임할 때? 아니면 축구할 때? 그보다는 바닥에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눈을 사르르 감았을 때가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장 안정하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바닥 상태처럼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딱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 주어야 되고요. 반대로 높은 에너지의 준위의 상태에 있을 때는 낮은 에너지로 갈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욕심을 버려야만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전자전이. 자, 이 말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시뻘겋게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이. 전자전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살짝 들떴을 때랑 우악 하고 많이 들떴을 때 그럼 바닥 상태가 되면서 방출한 에너지가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따라해봐. 우악 하고 올라가 있는 그 상태가 훨씬 더 크겠죠. 그죠? 더 높이 들뜰수록 방출되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모형에서 한계를 보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거는 없거든요. 이론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보어의 제한 때문에 어떤 이론의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당시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어의 제한은 양자 물리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입니다.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차이는 에너지 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말을 하면 주양자 수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지금쯤 되면 슬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빵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이렇게 있습니다. 빵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빵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쌌었지만 지금은 좀 비싸졌죠. 그럼 그 가격의 변화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야, 500원이나 올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변화된 가격을 어디서 어디를 빼면, 그렇죠. 변화 후, 즉 나중에서 처음을 빼서 얻을 수가 있죠. 빛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 이게 바로 빛 에너지가 되는 것인데요. 즉 N1 나중 상태의 에너지에서 처음 상태의 에너지를 오늘 펜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중에서 처음 상태를 빼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는 주양대수 n이 있을 때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킬로줄 퍼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같은 마이너스 k 항을 묶어내면 에너지, 빛 에너지는 n1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2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다면 그 빛 에너지는 특정한 진동수와 파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탐구 과정을 통해서 전자전이에 따른 방출 에너지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총 6개의 칸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 인접준위 간의 전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에서 1로의 전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각 준위별로의 에너지를 알아야 되겠죠. n에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k가, 2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될 겁니다. 3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9분의 k,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분의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에서 1로의 전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를 묶어내면 무엇에서 무엇을 뺀다? 그렇죠. 나중에서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2의 제곱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델타 E는 마이너스 4분의 3K 만큼이 나옵니다. 방출된 에너지 단위는 킬로줄 퍼 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분의 3K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큼의 양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가 4분의 3이라는 소리입니다. 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냐면 방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방출되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져야 되죠.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눈치가 좋으니까 플러스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흡수되는 빛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3에서 2로의 전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k에서 나중에 제곱분의 1에서 처음에 제곱분의 1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이너스 36분의 5K만큼을 얻을 수가 있고요. 4에서 3으로의 전위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중에서 처음의 제곱분의 1을 빼주면 144분의 7K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에서 1, 2, 3으로의 전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고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에너지 크기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지금 여기 4분의 3K에서 36분의 5, 144로 넘어가면서 분모는 아주 크게 증가하지만 분자는 작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그럼 큰 건가요? 그렇죠. 2에서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3에서 2, 마지막으로는 4에서 3으로의 전위가 되겠습니다. 즉 주양자수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낮은 데로 갈수록 크기가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죠. 에너지 준위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에너지 준위에서 주양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간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준위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Q1, 즉 인접한 이웃한 껍질 준위가 가장 큰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이다? 2에서 1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지금 보면 1로 떨어지는 녀석은 지금 파장이 다 어떠하다? 자외선에 해당된다. 2로 떨어지는 녀석은 가시광선. 그 다음에 3으로 떨어지는 녀석은 적외선 파장으로 되어 있네요. 즉 출발보다는 어디가 중요하다? 그렇죠. 나중 상태가 중요하다. N1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1의 주양자수에 따라서 우리는 계열을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먼저 했던 것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발머죠. 발머가 발견한 선 스펙트럼이 나중에 계산을 해본 결과 N1, 즉 나중 주양자수가 2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N이 2인 L 껍질로 떨어졌을 때의 전이를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파장은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뒤에 있었던 라이먼의 경우에는 나중 주양자수가 1에 해당하는 무슨 껍질? K 껍질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었고요. 파장은 대체적으로 자외선 영역에 해당함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그렇죠. 파시엔이죠. 파시엔은 적외선 영역에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 주양자수 얼마? 3인 무슨 껍질? M 껍질에서 우리가 M 껍질로 전이하는 경우가 파시엔 계열에 해당되었고 대체적으로 적외선 영역에 해당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보어 원자 모형을 통해서 라이먼, 발머, 파시엔 계열의 스펙트럼의 근거를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이 시커먼 그림을 보면 진동수에 따른 선 스펙트럼의 방출선이거든요. 자, 진동수는 어디로 갈수록 커집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자, 그럼 우리가 슬쩍하고 나누어 보았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총 3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우리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동수가 더 커지면 커지는 방향이니까 첫 번째는 무슨 계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라이먼 계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발머 계열, 세 번째는 파시엔 계열. 자, 그럼 파장도 각각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던 2에서 1로의 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어디로 떨어집니까? 1로 떨어지니까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이네. 자, 그럼 라이먼 계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에서 1로의 전이는 가장 무엇합니까? 준위 차이가 제일 적죠. 자, 그렇다는 것은 에너지 크기가 제일 작다. 그렇다는 것은 진동수가 제일 작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무엇이다? 그렇지. 2에서 1로의 전이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얘는 3에서 1로, 이 녀석은 4에서 1로 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Q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계열 안에서는 진동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 같은 계열에서는 나중 지점이 똑같죠. 그렇다라는 것은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다? 바로 이 위쪽에서 발생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지금 에너지 준위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좁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에서 1로의 전이의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와 두 번째 화살표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얼만큼 나나요? 그렇죠. 3에서 2만큼의 차이가 나죠. 자, 세 번째 화살표랑 비교하면 여기는 4에서 3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화살표랑 비교하면 이때는 5에서 4만큼의 차이에 비례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차이가 얼마 난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진동수의 간격 역시 좁아지게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형으로 한번 서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Q가 있습니다. 만약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정한 간격이라면 선 스펙트럼의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있을 때 여기가 0이라면 준이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k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수소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 역시 우리가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어의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흡수 방출을 통해 전자전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나중 주양제수에 따라서 우리가 라이먼, 발머, 파시엔 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나중 주양제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제안과 합치면 아주 멋있는 보어 원자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빛에너지 계산뿐만 아니라 원자 모형의 변전사까지 같이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자라있음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자, 뒤쪽에 있는 핵심 개념 체크를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지금까지 페이커가 닮으려고 노력한 얼굴과 함께한 화학 시간이었습니다.